안녕하세요, 여러분. 학원 강사 주투입니다. 네, 오늘 한 줄 마치고 주말 토요일 수업, 오전 수업을 하고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힘든 일 없으셨나요? 네, 힘차게 잘 견뎌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못할 일 없잖아요. 다 이겨내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힘내시고, 저는 오늘 도서 리뷰 여러분과 이야기 나눠볼 책, 이 책 가지고 왔어요. 코끼리 보이세요? 힘없이 여기 앉아 있어요. 바다를 보면서 덩치가 엄청 큽니다. 이 책은 35, 지금 하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하는 87가지라는 책이고요. 오모이 도루라고 하는 저자분, 일본 저자분이 지은 책입니다. 이분은 일본 최고 인재 파견 전문 회사의 설립자이시면서 회사에 입사하고 바닥부터 기초를 닦으면서 일을 배웠다고 해요.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제 경영 능력과 성경 지명이 있다라고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경영 서포트 서비스 회사를 설립해서 많은 기업가들에게 경영 실무를 전수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일본에서는 40만 부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라고 하는데요. 이 책을 산 지가 좀 됐어요. 제 책꽂이에 있었던 출판사는 비즈니스 북스라는 책인데 네, 저는 봤던 책을 다시 보고 또 보는데 보니까 내용이 좋은 내용이 많아서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 책에 코끼리 넓은 등장 옆에 뭐라고 써 있냐? 해놓은 것도 없는데 나이만 먹었다. 네, 꼭 제 심경을 대변하는 말 같기도 하는데요. 어떡하지? 그러면 해놓은 것도 없는데 나이만 엄청 먹고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 느껴보셨나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지? 라는 물음표가 띵 써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절반을 살아버린 나에게. 시간은 나이를 많이 먹으면 먹을수록 굉장히 빨리 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순간순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도 정말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책에 좋았던 부분들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 19페이지에 세상을 사는 두 가지 방식이라고 소제목에 나오는데 따뜻한 남쪽 나라에 넓은 땅과 많은 하인을 거느리고 있는 부자가 살고 있었대요. 근데 그 중에 한 명 하인이 엄청 일도 안 하고 게으름 피우는 하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주인이 화가 좀 나서 좀 더 성실하게 일해라 라고 주의를 주었다고 해요. 그러자 하인이 성실하게 일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너한테 더 좋은 일을 하게 해줄게 라고 했더니 하인이 좋은 일을 하면 뭐가 좋은데요? 라고 또 말대꾸를 했나 봐요. 그럼 수입이 늘겠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수입이 늘면 뭐가 좋은데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좋은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실컷 먹으면서 태평하게 살 수 있어. 편하게 말이야. 그랬더니 하인이 하는 말이 주인님, 저는 지금도 충분히 태평하게 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해요. 네. 자, 이런 게으른 하인,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냥 사는 거 편한데 막 왜 주변에서 이래라 저래라야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게으른 하인처럼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어떤 누구도 나한테 계속 반박을 할 수는 없겠죠. 근데 어떤 삶을 선택하느냐는 각자 인생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도 하인의 사고방식과 하인의 인생관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다. 우리도 우리 자기만의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인생이 편하고 아무 무리가 없다면 그냥 그대로 살아가시면 돼요. 근데 내가 더 도전하고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뭔가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겠죠. 자,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왔는가라는 생각. 사실 먹을 거를 구해서 배만 채우고 사는 것만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잖아요. 저는 그런 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밥만 먹고 살면 되지 뭐 이런 말.
배만 안 고프면 되지. 저는 그런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밥만 먹고 사는 거는 어떤 인생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가면서 뭔가를 도전하고 추구하고 생각하고 뭔가를 달성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그런 삶을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다. 도전하고 성취하면서 살아가는 기쁨을 만끽하는 삶. 아니면 멍하니 허송세월 하면서 그냥저냥 흘려보내는 삶. 당신은 어느 쪽인가? 이러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네. 자, 그리고 마음 먹은 날이 행동하기 좋은 날이다. 우리 항상 어떤 걸 해야 되는데 마음만 먹고 행동하지 않은 적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도 성공을 열망하는 사람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또 아무리 성공하고 싶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가 없다라고 나옵니다. 자, 여기 저자분께서 26살 때쯤에 필리핀 마닐라에 머물렀었대요. 6개월 동안. 근데 거기에 머무르면서 아침 식사에 곁들여 나오는 망고를 처음 먹어봤다고 합니다. 저도 아시는 분이 망고를 선물로 주셔가지고 먹었는데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망고가 우리나라에서 사면 또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 맛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 일본 가져가서 내가 사업을 하면 정말 히트를 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대요. 정말 장사가 잘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아이디어를 가지고는 있지만 이것을 비즈니스와 연관시키지는 못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현재 망고는 일본에서 엄청 인기를 얻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경험 누구나 해보시지 않았을까요? 이걸 발명하면 진짜 떼부자가 될 텐데. 근데 아이디어는 많이 있지만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음먹은 날이 행동하기 좋은 날이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뭔가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한다면 만약에 내가 오늘 이 책을 읽어야 되겠다. 오늘 집 대청소를 끝내야 되겠다. 너무 소소한 예를 들었나? 내가 오늘은 영어 공부 마스터를 좀 해야 되겠다 하면 당장 실행에 옮겨라.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 중에 작은 단계라도 당장 실행에 옮겨라. 그렇게 한다면 좋건 나쁘건 결과가 나온다. 만약 결과가 나쁘더라도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결과가 나쁘면 빨리 그것을 보완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시간을 또 버는 거기 때문에 또 다시 도전할 때 그만큼 또 성취가 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바로 움직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대학이 어려운 상대 어때요? 학교 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대학이 어려운 상대는 항상 있지 않을까요? 고객을 이제 상대해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근데 이런 대학이 어려운 상대가 나를 단련시킨다라고 나옵니다. 여기 저자분 보면 20대 후반에 이제 IMS라는 회사에서 제작부장으로 일할 때였는데 다른 부서 부장 중에 아주 까다로운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그 사람은 늘 부정적이고 우리 주변에 사람들 많이 겪은 부정적인 분들 항상 계시잖아요. 부정적이고 몹시 심술궂게 나한테 대했다고 해요. 내 자체가 되게 이제 불만스러운 모양이었다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일을 하려면 그 사람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똑같이 부정하고 반발하기보다는 친해지는 편이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반갑게 인사도 하고 상담을 요청하기도 하면서 적극적으로 다가갔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나는 당신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사이좋게 지냅시다. 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사실 이렇게 먼저 손 내밀기 쉽지 않은데 근데 이렇게 먼저 손을 내밈으로써 인해서 일을 하다가 업무에 대해서 너무 싫은 사람이 이러면 내가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고 그 사람과 협력을 해야 한다면 피하지 말고 부딪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학교 친구도 그렇고 아니면 회사에서도 그렇고 대학이 어렵고 고객도 그렇고 그런 사람은 꼭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사람들을 상대할 때
싸우고 감정적으로 사실 무례하게 대한다면 그렇게 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싸우고 감정적으로 대하면 거기에 쏟은 내 에너지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사람한테 쓴 내 에너지가. 차라리 그럴 에너지를 더 긍정적인 쪽으로 내 업무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맞서서 생각하고 또 부정하고 막 화내고 이런 감정 싸움에 대한 에너지가 그 에너지를 모아서 더 좋은 데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부정적인 사람이더라도 내 마음을 가다듬고 조금은 더 정중하게 이렇게 대하면서 네, 그런 감정 싸움을 하지 않으려고 저는 항상 노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32페이지에 보면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내 귀가 제일 먼저 듣는다. 그렇잖아요. 시시해, 의미 없어, 짜증나,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이런 말들을 항상 조심하셔야 된대요. 왜냐면 그 말을 하면 내가 제일 먼저 듣기 때문에 자신이 한 말을 가장 먼저 듣는 것은 자기 귀라는 말 잊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런 말 때문에 나의 의식이 좀먹게 된대요. 자, 자기가 한 말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이다. 시시때때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더라도 쉽게 내보내지는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말들을 계속 안 하려고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35페이지에 100번 강조해도 부족한 원칙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대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난 못해, 안 할래 이런 사고방식. 그런 사람들은 불가능한 이유를 계속 찾아내는 거야. 난 이래서 못해. 난 이래서 못해. 계속 이런 이유들을 찾아내는 사람. 반면에 어쩌면 될지도 몰라.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가능한 이유를 찾아내는 사람이 있다. 자, 두 사람의 차이는 눈앞에 일어난 변화를 보고서 불안과 걱정을 하느냐, 아니면 기대와 희망을 거는가. 불안과 걱정, 기대와 희망, 인간은 다 복합적이죠. 근데 내가 사고하면서 불안과 걱정은 좀 더 잊어버리고 떨쳐내려고 노력을 하고 기대와 희망 쪽으로 더 생각을 하시는 게 우리 긍정적인 사고에 있어서 중요하고 인생을 알차게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짠! 결단을 내릴 때는 타인의 시선을 무시하라 라고 58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우리가 결정 내리고 결단 내릴 때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생각들은 다 은연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일생일대에 있어서 내 자신에 대한 결정을 할 때는 이런 시선을 좀 잠시 접어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남의 눈에 어떻게 미칠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면 절대로 좋은 결정을 내릴 수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타인의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주변에 좋으신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건 괜찮지만 조언은 조언일 뿐이고 최종 결정은 내가 내린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 결정은 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쓸 것도 없고 눈치 볼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다른 사람을 너무 신경 쓰고 그 사람에게 맞추다 보려면 내 자신이 너무 피로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내 자신의 마음도 자주 바뀌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 이해하고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춰줄 수 있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먼저 불평하는 사람이 진다라고 78페이지에 나옵니다. 학창 시절에 여기 예시해 보니까 친구들과 자주 등산을 다니면서 한 가지 깨달은 바가 있다. 먼저 불평을 하게 되면 진다는 사실이다. 그렇죠. 우리가 살다 보면 되게 불평하고 싶은 순간 많잖아요. 힘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야 돼, 직장 가야 돼, 집에 와서 집안일 해야 돼, 아이들 돌봐야 돼. 하다 보면 내 몸이 피곤하면 불평불만이 막 쏟아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불평할 사실 시간이 없거든요. 우리가 인생은 짧기 때문에. 그리고 불평을 하게 되면 또 다른 친구가 더 안도해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나는 불평 안 하고 참았는데 얘는 인내심이 없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이제 3월 모의고사가 있었는데 잘들 보셨나 모르겠네요. 자, 고등학교 친구들은 자, 공부할 때 만약에 3월 모의고사를 망쳤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수능으로 대학 가야 되는데 3월부터 망쳤어. 어떡해. 정말 짜증나. 나 공부해도 안 되나 봐. 이런 불평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 그 문제 분석하시고 내가 뭘 틀렸고 어디를 보완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그렇게 하는 친구한테 내가 지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일하다가 막 불평 불만을 막 쏟아낼 때가 있었어요. 근데 불평 불만을 쏟아내면 또 부정적인 감정이 또 생기고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보자.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는 잠시 딴 생각으로 내가 막 노력을 하고 다른 생각을 하려고 했는데 정말 신기하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불평이 나오려고 할 때 그냥 한마디 참고 그냥 다른 생각으로 사고를 전환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그 시간에는 뭔가 다른 거에 더 내가 조금 힘들었던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다른 방안을 찾아야지 불평불만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명필은 붓을 가리지 않는다. 글씨를 정말 잘 쓰는 사람은 몽당 연필로 쓰건 부러진 걸로 쓰건 이런 걸 가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대하는 자세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내 탓이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무엇이든지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이 있다. 자, 그러면 내 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본인의 책임을 정확하게 헤아려서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 방안을 찾는다. 그러니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할 때 나날이 그만큼 발전하게 된다. 반면에 남의 탓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남의 탓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계속 핑계랑 변명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명하는 습관을 버려야 돼요. 빨리 변명할 시간에 뭐가 잘못됐지? 내가 어떻게 보완하고 이 일을 책임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자세가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가 저 사람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손가락을 가리키면 세 개 손가락은 나를 가리킨대요. 그럼 결국은 내 탓인 거야. 이렇게 세 손가락은 자신을 가리키는 거다. 그래서 남을 비판할 때는 반드시 남을 한번 비판하면 나한테는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 자신을 먼저. 그래서 스스로 반성을 한번 해보고 생각을 해보면 기분 상할 일도 없고 우리들의 인격도 그만큼 깊어진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저도 학원에서 친구들 가르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예전에 별로 이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가 설명을 되게 힘들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이해를 못하지? 얘 진짜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거야? 얘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내가 가르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수 있지? 이해를 못하고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할 때는 그때는 자꾸 이제 제 자신을 먼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옛날에는 이제 학생들 탓을 조금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네, 지금은 내가 어렵게 가르쳐서 좀 미안하네. 그럼 쉽게 어떻게 풀어서 설명할까?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시간 어때요? 시간 충분하게 가지고 계신가요, 여러분? 인생은 나와 시간의 영원한 승부이다 라고 나와요.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루가 똑같이 24시간 똑같이 사는 거잖아요. 학교에서도 전교 1등이건 전교 꼴등이건 하루 24시간은 똑같아요. 근데 그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는 그 개인에게 달려있는 거기 때문에 바로 4시간. 인생에서 똑같이 주어지는 24시간을 어떻게 보람있게 보내느냐, 이것이 정말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원에도 친구들한테 이제 문제집을 풀라고 숙제를 내주면
아, 너무 많아서 시간이 없다. 그러면은 어차피 공부를 시켜야 되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쉬는 시간 10분마다 조금씩 나눠서 풀어봐. 그럼 충분히 풀 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쉬는 시간 5분, 10분 되게 짜잘한 시간이 짧은 것 같지만, 그 시간을 모으면 엄청난 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5분 동안에 뭔가 집중해서 하면, 내가 이만큼을 했네? 정말 놀랄 정도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시간을 만약에 게으름을 피우면 딱 그 1시간만큼 뒤처지게 된다. 이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건 되게 게으름 피우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가졌대요. 저도 맨날 일어날 때 그러거든요. 5분만, 10분만. 그럼 더 늘어지고 10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박차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힘든 싸움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저자분님의 생각. 나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무척 싫어한다. 나약한 나를 용납할 수도 없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더더욱 싫다. 무엇이든 모범을 보여야 직성이 풀린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약한 모습. 한없이 내가 약하게 굴려면 약하게 굴 수 있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 다른 사람 말고 자기 자신, 내 자신이 나약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보내지 않았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막 너무 힘들고 왜 이렇게 일이 힘들고 막 나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약하지 마음도 약하고 누가 하는 말에 쉽게 상처받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하루를 시작할 때 항상 마음 단단히 먹어라. 마음 단단히 먹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강해지려고 항상 내 멘탈을 훈련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내가 버틸 수 있으니까 약한 내가 나약한 모습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강해지려는 어떠한 컨트롤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허세. 자, 121쪽 누구나 약간의 허세는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을 할 때는 허세를 버리고 쉽게 말하라 라고 합니다. 일상 대화에서도 그렇고 어떠한 업무를 전달하거나 어떤 걸 설명해야 될 때 가장 어려운 일이 쉽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쉽게 설명하는 거. 그래서 지식이 아무리 풍부해도 그 실제 업무에 지식을 활용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권위 있는 저자의 위세를 빌어서 자기를 높이려고 아무리 애써봤자 절대 높아지지는 않는다. 자, 그러면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런 사람이 있대요. 내 자신을 좀 똑똑하고 멋있어 보이게 하려고 어려운 한자나 영어를 막 남발하는 사람이 있대요. 네. 그러면 이 저자분 내 생각에는 어휘력이 부족해서 쉬운 말로 바꿀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자기는 잘난 척하고 싶었지만 되게 쉬운 말로 풀어쓸 수 있는 그런 논리력이 없는 사람들이 더 있어 보이려고 어려운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연회나 프레젠테이션의 목적 자체는 자기 의견을 상대방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인데 듣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돌아간다면 아무 의미도 없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의 시작은 상대방을 알아듣기 쉽게 전달하는 거.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 상대방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의사를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대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기를 더 높이려고 할수록 더 자신이 낮아지는 것 같아요. 나 이만큼 잘났어. 일에 이렇게 더 허세를 떨수록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가진 게 없어서 더 저렇게 허세를 떠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8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음껏 상상하고 힘껏 공상하라. 상상의 능력, 인간에게 가진 아주 특별한 능력이 상상력이잖아요. 원하는 모습, 제가 학원의 아이들 영어 교과서 이제 시험 대비할 때 읽었던 내용 중에도 그런 내용이 있어요. 상상력을 이용하면 현실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방법 중에 뭐 우주 비행사, 우주 탐사 하기 전에
탐사하는 모습의 사진을 계속 붙이고 상상하고 명상하니까 계획한 것보다 더 빨리 이뤄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실제 사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좋아하는 제 책의 뒤에 있나? 꿈꾸는 다락방. 네, 그 책도 상상력을 이용하면 모든 일을 이루어낼 수 있다. 마음껏 상상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모습. 사진으로 붙여 놓으셔도 되고 글로 쓰셔도 되고 이런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은가 되게 중요하고요. 제가 일할 때 저의 업무라고 하면 그냥 수업인데 이제 자료 책 만들고 수업하는 건데 학원에 이제 주말에 일요일 하루 쉬고 이제 나가면 월요일 날 일이 되게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럴 때 제가 하는 방법은 그 다음에 일할 때 제 수업을 이제 뭐 수업이 몇 시에 누구부터 초등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얼굴을 한 명 한 명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가르치는 모습을 제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치고 또 아이들의 눈빛이나 우리 친구의 이름을 되새기면서 그 아이들 얼굴 한 명 한 명을 떠올리고 그리고 저녁까지 내가 무사히 수업을 마치고 즐겁게 퇴근하는 모습까지 그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고 업무에 들어가면 뭔가 일이 더 즐겁게 잘 풀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마음껏 상상하시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많이 상상하게 되면 그게 정말 어느 정도 이루어지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 223페이지인데 25분을 듣고 5분을 말해라. 그렇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말을 많이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부모님과 상담을 혹시 하게 되거나 하면 최대한 말을 들어주는 것. 그게 가장 최고의 상담이라고 생각을 해요. 상대방의 고객을 상담하셔야 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그분의 말을 100% 다 듣고 나서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를 이제 25분 정도 들었다. 그럼 5분 정도 그거에 대한 답을 내놓는 것. 그래서 사람을 사귀건 고객을 상대하건 우선은 들어주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들어주는 내용, 들어주는 능력. 이것도 하나의 청취 능력, 네, 힘든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책 리뷰를 마쳤어요. 오늘은 이제 한 주를 마치고 제가 이제 수업을 하고 평일에도 조금씩 많이 하고 싶은데 이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꼭 한 주에 한 번은 저도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하고 이런 좋은 내용들 공유하는 것도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삶의 행복과 충만함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저 주트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밤 되세요. 사랑합니다.